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방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검찰이 오전 9시 30분 출두하라고 했지만 최고위원회 하니 뭐하니 시간을 질질 끌다가 당초 11시에 오겠다고 했다가 11시 23분쯤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1차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진술서를 내밀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지난 1차 조사 때보다 2배나 많은 질문지를 조사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물증 이것들을 준비해서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유효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이 결재한 문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제대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녹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 간단치 않습니다. 이미 언론에 밝혀진 정영학의 녹취록인데 이게 속기사가 잘못 푼 겁니다. 검찰 속기사가 이걸 바로잡았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걔네들 지분이 700억, 이것 떼고 저것 떼면 428억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재명은 어쨌든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조사 외에도 백현동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최소한 한 차례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정진상, 김용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재명 급당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진술서 던지고 이재명이 출두하면서 입장문 읽고 이런 식으로 끝내려고 했던 민주당의 전략은 대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며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위례개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출한 33쪽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며 진술 거부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우선 배당으로 1822억 원을 성남시가 확보해 배임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재명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민간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결재 문서 등 그간 확보한 물증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바로 그 충격 녹취록도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3부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오늘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위례와 대장동 순으로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위례의 경우 1부 소속 정일권 부부장검사가 대장동 몫은 3부 소속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신문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진영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재명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충 진술서에 다 있어, 있기는 뭐가 있어 이 사람아,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써주인 검찰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게 있습니다. 2021년 말 정영학 녹음 파일을 검증하면서 당시 정영학 회계사가 민간 속기사를 시켜 만들어 제출했던 정영학 녹취록을 검증했더니 그때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발견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김만배의 대장동 지분 중 절반 24.5%가 정진용, 김용, 유동규 등 이재명 일당의 몫이라는 혐의를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9월 유동규가 수사에 협조하면서 현 수사팀은 김만배가 최종적으로 공통사업비를 제외한 428억, 그러니까 700억 원의 지분인데 이 중에서 세금 떼고 떼고 하면 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속기록을 완전히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들어봤더니 충격적인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정영학은 2021년 9월 26일과 10월 1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합니다. 민간 속기사가 만든 이 녹취록에는 정 씨가 2012년부터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과 나눴던 대화가 담겼습니다. 이 녹취록은 그 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거꾸로 풀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내 지분이 원래 25%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속기사가 정영학 녹취록과 함께 제출한 녹음기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더니 이게 말도 안 되게 거꾸로 된 겁니다. 맥락이 전혀 다른 내용이 녹취됐던 겁니다. 이 녹음과는 다릅니다. 자, 김만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걔네는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일당 아닙니까? 유동규, 정진용, 김용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진 대화에서도 김만배는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25%를 걔네 몫으로 해서 얘네들 현재까지는 받아갈 것도 얼마뿐이 없네. 이걸 보면 정말 당시 이 정영학이 일부러 민간 속기사를 시켰을 때 민간 속기사가 실수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당시는 문재인 정권 때이기 때문에 눈치를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검찰 소속 속기사가 바로 잡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김만배가 최종 428인에 걔네들이 세금 내고 이 XX들 700개, 와 700억 원입니다. 700개 가져가면 완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계속해서 지분 약정 대상을 복수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민주당은 그동안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428억 원의 주인은 유동규 단 한 명 이렇게 말했는데 걔네들입니다. 걔네들.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큰일 났습니다. 자,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라고 주장하는데 그 녹취록이 진본이 아니고 녹음 파일에 정반대 내용이 담겼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검찰 속기사의 대반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하는지, 오늘도 공파 먹는지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